안녕하세요. 오라클의 급등.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이후엔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오라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오라클로부터 뭐 투자 관점, 뭐 투자 방향성,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도움이 많이 되시긴 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풀어드리는 김에 그동안 제가 승률 구할 때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탑다운 형식의 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오라클로부터 파생되는 탑다운 형식으로 통해서 어떻게 타고 내려가는지 좀 간단하게 그러면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오라클의 이번 급등 배경은 일단 오라클의 수주잔고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이 수주잔고 데이터를 통해서 의미하는 바를 찾아야겠죠. 이 수주잔고가 이렇게 많이 나온 배경은 오픈 AI와의 계약이 주된 부분이었고, 이 오픈 AI와 오라클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는 단순히 AI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뭐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지금 오픈 AI는 AI 데이터 센터 최적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오픈 AI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빅테크들도 AI 카펙스에 대해서 투자 규모를 이렇게 많이 늘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AI 이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뭐 이런 같은 개념이겠죠? 이런 AI 카펙스에 대한 투자 규모를 파악해서 이쪽 관련 낙수 효과를 받는 쇼티지 기업들을 이제 체크하는 거고, 오픈 AI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들의 AI 카펙스에 대한 투자 규모가 과연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겠죠. 제가 일단 직접 체크를 했을 때 2028년까지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빅테크들, 돈 많이 쓰는 애들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들의 이제 투자 규모는 무려 2조 달러에 육박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2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천조죠. 3천조 규모로 AI 카펙스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오라클의 이번 수주잔고가 폭증을 했던 배경에 있어서는 뭐 AI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 앞으로 늘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수주잔고가 늘어나 버린 거고, 오라클도 어떻게 보면은 AI 카펙스에 대한 쇼티지, 즉 탑다운에 의한 그런 투자 성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또 오라클로부터 파생되는 그런 이제 탑다운을 찾아가는 게 이 다음 순서겠는데, 그러면은 AI 네트워크 쪽으로 전방 산업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AI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는 일단 PCB 기판 쪽에서부터 파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2분기 같은 경우에만 해도 PCB 업계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보여줬고, 이 PCB 기판 공급이 많을수록 업계 같은 경우에서는 뭐 고다층, 고주파 PCB에 대한 주문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미리 잡아드렸던 반도체는 비중을 크게는 못 가져가기 때문에 굳이 할 거면은 이스페타시스, 심텍 이런 PCB 기판주들 권해드렸죠. 지금 벌써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고 들어가실 만한 거 말씀드렸던 게 전력 인프라 쪽인데,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있다고 봐요. 조정이 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해서 타점이 열려 있었고, 지금 뭐 올라도 뭐 7, 8%? 뭐 이 정도씩 조금 회복해주는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종목도 뭐 일진전기, 산일전기, LS 일렉트릭 이쪽들이 이제 배전까지 소화가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초고압 변압기만 놓고 본다면은 너무 이제 한정적이고, 또 테슬라 쪽에서는 머스크가 이제 그룹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 그쪽에서는 이제 변압기 수요가 그렇게 많이 급하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송전 부분보다는 배전 쪽을 여러분들이 중점에 두고 뭐 산일전기나 LS 일렉트릭 이쪽을 보시는 것도 좋겠고, 지금은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지 보면서 타점을 잡는 것도 방향이 될 수 있겠습니다. AI 인프라 수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전망치는 2030년까지는 매년 연평균 23% 정도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 이제 전체 성장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우디 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이제 성장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우디 쪽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업들 이력들도 잘 봐야겠죠. 근데 뭐 그런 기업 관련해서는 BHI라는 기업도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가 또 BHI가 있고, 지금 최근에 조정도 어느 정도 잘 받아줬고, 오늘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 원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줌으로 인해서 조정도 받았으니까 지금을 기회로 잡고 운영을 하셔도 되는 그런 이제 구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대통령실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주식시장 분위기를 저해하는 느낌도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얘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런 전방산업에 대해서 많이 분석이 돼 있다면은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엉뚱한 얘기를 해서 조정을 받을 때, 그런 때를 기회로 많이 잡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방산업 수요 증가는 뭐 연평균 23%, 그 다음에는 빅테크들이 지금 투자 규모를 계속 어느 정도 규모로 늘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빅테크 카펙스 쪽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9% 정도씩 이렇게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예상치긴 해도 정말 많은 수치이고, 여기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겠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 규모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AI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기조는 계속 점점 더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강하게 잡아 놓는 것도 좋겠죠. 제가 이제 지난 영상까지 강조드렸던 로봇, 제약, 그리고 반도체는 뭐 20, 로봇이랑 제약 쪽이 주 이제 비중으로 가져간다면은 로봇, 제약 쪽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분할 포지션 잡으면서 데이터 센터 쪽 비중을 조금씩 더 키울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굉장히 이제 합리적이고 현명하고 안전하기도 한 그런 이제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지금 조정을 받아서 다시 잡는 쪽으로는 뭐 BHI나 뭐 일진전기, 산일전기 이런 것들을 제가 일단 기존에 얘기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타고 내려와서 이쪽 사이클링이 마무리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쪽은 또 우리나라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대표 AI라는 뭐 그런 테마도 있겠는데, 그런 쪽으로는 이제 종목들을 굳이 골라보자면은 더존비즈온이 대장 쪽에 어울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뭐 수급도 많이 지저분해졌고 지금 깔끔한 상태의 종목들은 그 두 종목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꾸준히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 로봇, 제약 이쪽이 지금 수급이 다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사이클링이 마무리되는 구간에 AI 카펙스에 대한 투자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런 경우에 이제 선택지로 갈 수 있는 게 이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타점 관리가 조금 까다롭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섹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섹터이기도 하다. 뭐 투자를 하실 분들은 조금 그런 점은 주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정말 지금 저점일 때 미리 잡아놓고 쭉 기다리면 좋은데, 그런 결정을 하실 때에는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가 뭐냐면은, 이런 사이클링이 끝나는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받아줘야 되는 시점에 AI 투자에 대한 분위기가 살짝 죽어간다. 그러면은 수급 못 받고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담아놔 버리는 투자는 리스크를 감수를 하셔야 된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어느 쪽으로 이제 포지션을 잡을 거냐, 왜냐면 기존에 공개 종목으로 오픈해 드렸던 뭐 피팅 쪽, 조선, 그리고 원전, 데이터 센터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는 피팅 쪽으로 이제 태광 성광밴드 종목을 다시 이제 공개해드리기 시작한 시점에 처음 알려드렸던 게 이 두 종목인데, 지금 벌써 20-30% 올라왔죠. 태광 같은 경우에 거의 40%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얘네 후속으로 올라왔던 게 뭐 한택, S&T 에너지 얘네도 이제 40-50% 올라왔고, BHI 같은 경우에는 뭐 두세 배 정도 올라오면서 최근에 이제 다시 타점이 열려있는 과정인데, 이제 주력으로 새로 잡는 거는 로봇, 제약 이쪽으로 이제 마무리 들어가면서 다시 또 데이터 센터 쪽으로 또 크게 올라갈 종목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데이터 센터 쪽으로는 이제는 기판도 많이 오르고 했으니까 순수 이제 전력 설비 쪽으로 방향을 잡되 태양광 쪽 매출도 같이 소화가 되는 그런 이제 기업이 좋겠어요. 실제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정부가 끌고 갈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투자도 들어갈 거고, 거기에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와 태양광 양쪽 다 낙수 효과를 받는 기업이라면은 본래의 밸류에이션보다 오버슈팅까지 충분히 노릴 수 있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목표 수익률을 예상치로 잡고 있는 게 70에서 120%로 잡고 있는데, 여기서 오버슈팅까지 받쳐준다면은 충분히 2배를 넘어서 3배까지도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주력으로 많이 비중 잡고 같이 갈 거기 때문에, 같이 잡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충분히 무료로 많이 공개 종목을 드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드리면은 여기 운영팀 쪽에 제가 욕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비공개 종목까지는 멤버십 같이 들어오셔서 꼭 같이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AI 데이터 센터형 매출이 무려 작년 대비해서 800%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충분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부가적인 종목들만 가져가신다 하면은, 지금은 이제 조정을 받아서 다시 재매수 타점이 열려있는데, 기존에 알려드렸던 한택, S&T 에너지, BHI 이런 쪽으로만 계속 포지션을 잡으셔야 돼요. 조선 원전 그리고 LNG까지 소화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향 쪽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아니라면은 아직 이제 사이클링이 조금 더 남아있는 로봇이나 제약 쪽, 이런 쪽으로 계속 잡고 가셔야 되는데, 이쪽도 종목들 많이 알려드렸었죠. 요즘에 많이 올라온 플로봇도 있고, 기존에 예전부터 쭉 많이 올라왔던 로보티즈도 있고, 다 좋은 기업들입니다. 제약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만 치료제 펩트론, 인벤티즈랩, D&D 파마텍, ADC 쪽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면은 잡을 수 있는 종목들 없을 겁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수익을 계속 보여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비싼 종목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분석과 확신을, 그리고 그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플레이를 알려드렸었고, 그걸 바탕으로 수익을 쌓아갔어야 되는 시장이고,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부각받는 이제 섹터들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계속 이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산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너무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다가 산업구도가 바뀌면서 계속 신고가를 돌파를 해나가는 기업들이거든요. 섹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면은 투자할 종목은 저는 거의 없으실 거라고 봐요. 그게 아니라 밸류에이션 파악을 통해서 충분히 펀더멘탈이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면은 지금의 고점은 한 달 뒤, 2달 뒤, 3달 뒤에는 충분히 바닥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 나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삼성그룹보다는 하나그룹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할 그룹사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하나가 하나 시스템을 계속 반복적으로 정확히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왜 타점까지 잡아드렸냐? 뻔히 하나 시스템 하면은 기존에 아저씨 종목 같은 느낌이 강했다 보니까 강조를 많이 해드려서까지 잡아드렸었는데, 처음에 추천드린 게 2만원이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3만원 초반대, 그 다음에 이제 3만원 후반대, 근데 결국에는 6, 7만원까지 갔고, 계속 이렇게 이미 70%, 100%가 올라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걸 알고 계시다면 다시 잡아서 반복 수익으로 총 누적 수익 200%, 300%를 채워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계좌를 2배, 3배 불릴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첫 번째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탑다운 형식에 의한 쇼티지 전략, 두 번째는 비싼 종목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 그런 투자 전략을 가져가셨을 때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정말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 데이터 센터의 매출 800% 증가, 그리고 태양광까지 흡수하는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 안 올랐고 저점에서 이제 출발하는 느낌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저희 멤버십, 파트너십으로 편하게 투자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이라는 건 정말 많은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재테크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직업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라면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그런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하시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고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번 오라클 급등에 의한 탑다운 투자 전략 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다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오라클이 많이 올라간 거는 클라우드 자체에 대한 수요 증가로만 보시지 말고 AI 카펙스에 대한 AI 데이터 센터 최적화에 대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대규모 투자 증가가 뒷받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파생해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거는 AI 카펙스, 즉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네트워크. 근데 기판이나 이런 쪽은 많이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조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전력 인프라 쪽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어울릴 만한 종목들은 뭐 기존에 알려드렸던 산일전기, 일진전기, LS일렉트릭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오고 있지만 충분히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다. 그 다음에는 여전히 이제 국내장을 주도하고 있는 조선원전, LNG 이쪽을 포커싱을 두고 가실 거면은 뭐 SMT 에너지나 한택, BHI 이쪽도 AI 카펙스에 다 연결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조정을 거치고 횡보 구간에 있을 때 잘 잡아두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자체 이제 수요 모멘텀, 정책적인 R&D 예산 측정 뭐 이런 것까지 해서 폭발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거면은 태양광 사업까지 같이 소화를 하고 있는 이번에 저희 블라인드 종목까지 꼭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은 거고요. 이쪽으로 투자감을 전혀 못 잡겠다 하면은 아직 사이클링이 그나마 조금 더 남아있는 로봇이나 제약 쪽으로 계속 플레이를 하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계속 돌 수밖에 없고 그 순환매를 잘 사이클링을 타시면 되고, 그 과정에 혹시나 물린다 하더라도 이쪽 사이클링 안에서 물리시면은 크게 타격은 없으실 거예요. 그거를 제가 놓쳤네요. 의료 AI 쪽도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다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조정도 받았고, 의료 AI 쪽에서는 지금 저희도 자금을 투입할 준비를 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의료 AI 쪽도 지금 구간부터 이제 충분히 2배, 3배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쪽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두시면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과는 가져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정말 계좌 많이 불리시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고요. 그렇게 해서 5억, 10억씩 만드셔서 이제 배당주들도 세팅해 놓으셔야죠. 저 올해 연초에 알려드렸던 배당주들, 현대차, 기업은행 다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저번에 배당주 알려드릴 때 꼭 배당률만 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가져가면 주가도 많이 오를 수 있는 기업들로 가져가셔라 말씀드렸고, 현대차, 기업은행 다 50%에서 70% 정도 오른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특히나 파트너십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자산이 정말 많이 형성이 되시면은 이런 배당주들도 같이 세팅을 해드리거든요. 정말 많은 관심 가지셔서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